지난번에 스터디에서 박사 논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몹시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더 해보고 싶습니다. 빼먹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일단, 빼먹은 이야기가, 제가 주제에 관련해서 책을 하나 찾았었는데, 유틸리터리언 컴퓨시아니즘이라는 틸만이 쓴 책을 찾았었습니다. 영어 책이었고, 제 주제랑 정말 절묘하게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읽으면 이제 논문을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인데요. 아무리 찾아도 번역서가 없었습니다. 스터디에서 논문 주제랑 관련해가지고 틸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틸만 책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틸만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번역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찾아보니까 번역서가 정말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찾을 땐 없었거든요. 뭐에 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스터디원이 알려줘가지고 번역서를 알게 된 거죠. 스터디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제가 영어로 꾸역꾸역 읽을 뻔했어요. 물론 영어로 읽는 게 더 좋지만, 원서로 읽는 게 더 좋지만, 지금 한글로 읽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번역서가 있으면 그냥 번역서를 그 질이 어찌 되었든 일단 읽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다시 영어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번역서 영어 서적을 원어처럼 국문처럼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일단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번역서 읽다가 이제 의문스러운 게 있으면 원서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논문 주제에 관련해서 장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 논문 주제에 관련해서 장기주의는 인류의 이제 장기적 존속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 어떤 윤리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어떤 한 개인의 삶의 과정에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죽고 살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어떤 일을 겪고 이제 죽는데, 여기에 인류를 비유합니다. 인류도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류가 이제 다른 포유류의 평균 수명을 비교해보면 아주 극초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큰 잠재력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우연찮은 일들이 나머지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미칠 때가 있잖아요. 우연찮게 만난 사람, 책 이런 것들이 평생의 기억에 각인되어서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작아지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성이 생겨서 인생이 잘 바뀌지도 않고, 이게 인류랑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기주의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인류의 극초기에 있고, 또 우리가 큰 잠재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오래 생존해서 이 잠재력을 다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렇게 긴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인류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랑 머스크가 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 중 한 명만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면, 머스크는 되게 기술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잖아요. 로켓도 우주로 날리고,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와 저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머스크를 선택할 겁니다. 이게 우리 상식과 반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삶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저는 윤리는 선택의 문제이고, 선택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잘 선택할지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그냥 가상 속에, 머릿속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머스크와 저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 둘 중에 한 명만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냉혹하지만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알려주고 이제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를 생각을 해서 어떤 계산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게 공리주의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또 이 장기주의가, 그리고 이제 공리주의적이지 않은 측면으로 장기주의를 설명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공리주의적인 측면이 굳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으로 이 부분을 설득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학도 공리주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번
유학도 다시 한번 봐보고, 뭐 논어도 다시 한번 봐보고, 그리고 이 최신의 문제인 장기주의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뭐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좀 더 현실에 가까운 논문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좀 지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옛날에 살았던 동네에 오늘 우연찮게 갔습니다. 이 동네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거의 30년 전 모습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갈 때마다 느낌이 묘합니다. 저기 저 언덕을 올라가던 그 꼬맹이가 이렇게 살게 될 줄 알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열로 왔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길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 길 주변에 있는 건물은 바뀌는데 길 같은 그런 토목 구조물은 잘 안 바뀌어서 그리고 이 동네가 정말 길은 좀 곱게 있어서 길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걸었던 길들을 차를 타고 지나가고 그 어렸을 때는 정말 멀었던 그 길이 어딘가에서부터 어딘가까지 가는 그 길이 지금은 보니까 엄청 짧더라고요.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 그 거리감이 좀 이상하게 다가옵니다. 다른 동네에 가면 거리감이 거의 정확하게 다가오는데 이 동네는 어렸을 때 걸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짧은 거리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또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처음 햄버거 먹었던 시간이 기억이 나거든요. 시절이 롯데리아에서 치과 갔다가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를 먹었었는데 햄버거를 포장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 롯데리아 아직도 있어요. 정말 이 롯데리아 사장님은 자리 선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만 이 롯데리아는 30년이 넘게 있었습니다. 이 한 자리. 공부해야 되는데 옛날에 살던 동네에 가니까 약간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날씨도 좋았고 또 벚꽃도 이제 피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습니다.